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습니다. 네? 한 강훈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청구 및 위약금 배상 청구 소송이 인용돼요. 저기요, 우리 집 벌써 가압류 됐거든요? 집은 아니고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실시하겠습니다. 받을 돈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먼저 해두셔야 되는 거 가압류 신청인데요. 그 돈을 꽉 묶어 놔야 나중에 소송을 이긴 다음에 그 부동산이나 채권을 현금화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채무자가 부동산, 아파트나 빌딩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가압류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바로 채권 가압류예요. 예금 채권, 즉 통장에 돈이 있습니다 할 때는 예금 채권 가압류라고 부르고, 세 번째는 자동차 선박, 비행기와 같은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가압류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빨간 딱지, 다 보셨죠?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에 TV, 소파, 가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딱지 붙여서 압류 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은 모든 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아직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정말로 받을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주겠다. 이런 것들은 다 채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판결문도 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이렇게 제한하고자 할 때는 채권자도 무엇인가를 제공해라. 즉 너의 가압류 신청으로 인해서 채무자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제공을 조금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가압류를 해주겠다 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압류를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면 네가 청구하는 금액의 10% 정도를 담보로 제공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요. 예금 통장에 가압류를 하고자 하신다면은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히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원은 보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는 한 40% 정도는 담보를 제공해라 라는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가전, 가구 같은 것들이다 라고 할 때는 청구 금액의 80% 정도가 담보 제공 명령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1억 원일 때 1억 원에 30-40%면 벌써 3-4천만 원이 되고요. 80%다 그러면 8천만 원이나 되는데 이러한 돈을 현금으로 모두 공탁하기는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법원에 어떤 걸 신청할 수 있냐면요. 담보 제공을 보증서로서 대체할 수 있게 선처해 주십시오 라는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10%를 전액 보증서로 내세요 라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예금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액의 40%에 달하는 담보금 중에서 반인 20% 정도는 현금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20%는 보증서로 끊어서 내세요 라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체동산의 경우에도 반은 현금, 반은 보증서로 내라 라는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보금을 보증서로 끊어서 낸다라는 것은요. 서울보증보험이나 신용보증기금, 건설공제조합 같은 곳에서 보증서만 끊으면 되기 때문에 정말 비용을 얼마 들이지 않고 담보 제공을 전액할 수가 있거든요. 소송 전에 가압류를 반드시 해두셔야 소송에서 이겼을 때 실질적인 대금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법률사무소 기린 네이버 카페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